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HLB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일시적으로 이제 급락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머가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루머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으로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영상을 팩트 체크를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그런 곳이에요. 늘 찌라시가 돌죠. 늘 루머가 나오는 곳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에요. 왜? 물어보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왜 주식시장은 맨날 폭락하고 급등하고 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세력이 있고 그 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샀는데 악재가 나왔다? 그거는 그건 본인이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그 악재를 다 드디어내고 이겨내고 호재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인 거죠. 호재에 사서 더 큰 호재가 나오면 좋습니다. 누가 더 바보가 더 나오면 좋죠. 근데 더 이상 마지막 바보가 되었을 때는 그건 본인 탓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리보세라립 2007년에 LSKB가 어드벤처 연구소로부터 리보세라 개발권 인수해서 개발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2022년 15년 동안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시판, 그 다음에 FDA에서 삼상 임상실험 허가 받고 지금 임상실험 했고 지금 간암, 위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실적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H1B를 이번에 처음으로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3년 투자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상장되자마자 투자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아시는 분은 그래 그랬었지, 우리 옛날 추억 사진 보듯이 그래 2007년에 이렇게 됐었지, 중간에 상가박병, 그 다음에 하한가 맞고 다양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될 수도 있습니다. HLB 작용 기전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할 겁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내용이 좀 심플하고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작용 기전 자체가 홈페이지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약의 작용 기전이 암을 굶겨 죽인다는 전략인 겁니다. 암이 있는데 그 암과 관련되어서 그 연결 수용체, 리셉터, 리보세라립의 리시버, 이런 것들 용어가 막 나오면서요. 결국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암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듯이 방에 가다 놓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이러면 굶어서 죽는다 라는 작용 기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괜찮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간암, 위암, 여러가지 암에 다 이렇게 임상을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병용요법을 쓰는 이유가 굶겨 죽이고 그 다음에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 골라서 지금 딱 표적 항암제도 넣고 그 다음에 면역 치료제도, 자기 면역력도 늘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병용요법이 굉장히 좀 저도 들어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표적 항암제이긴 한데 먹어서 경구용 표적 항암제입니다. 먹어서 표적 치료를 하는 건데 일단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체계가 좋아야 되고 면역 항암제도 있고요. 그래서 내 자가 면역으로 암을 죽이면서 또 경구용 표적 항암제로 또 죽이고 다양하게 어쨌든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린 암을 극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 기조는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좋은데 이제 FDA에 이제 신약 허가를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임상 결과는 3상까지는 다 좋게 나왔으니까 많은 기업들이요 신약 개발에 있어서 나중에 그 다음 표에서 보여주면 알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FDA 바로 가기 직전 NDA 신약 허가 신청에 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팩트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보시면 이 과거에 이제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죠? 전 임상에서 1만 건이 개발되고 성공 건수가 80개입니다. 전 임상 단계에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임상 1상에서 80개 중에서 50개가 성공을 한답니다. 예.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겁니다. 1만 개에서 50개가 1상이 통과되는 거죠. 그럼 2상이 1만 개 중에서 15개 성공된다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니까, 야, 이거 그러면 좀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상에서 그 15개 중에서 9개. 야, 보십시오. 1만 건 중에 9개인 거죠. 확률적으로 3상을 통과했다는 거는 1만 개 중에 9번째니까 굉장한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LB의 리보세라립이 지금 이 시가총액이 5조에 육박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HLB 생명과학, HLB가 제약, HLB 뭐 자꾸 HLB가 유상증자를 해도 사람들이 따라하는 이유가 임상 3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개 중에 9개니까요. 그렇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FDA로 가는데 FDA에 들어가서 9개 중에서 8개가 그러니까 들어가면 FDA에서 허가는 해준다는 거죠. 3상 통과하면 FDA에서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NDA에서 지금 리보세라립이 이제 신약 신청 허가 아까 방금 나왔던 그 상태, 그 단계의 직전 단계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혹시 모를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만약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문제는 이 과정이 2년이 걸렸다는 거죠. 너무 길어지고 있는 거죠. 3상이 좋다고 했으면 그럼 바로 FDA 넣어서 바로 신약 떨어져서 투자 수익을 달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8개 했는데 투자 수익 이 달성되는 한 건입니다. 좀 거지 같죠? 1만 건 중에서 한 건이 돈을 번다는 거죠. 약을 팔아서.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자, 리보세라립 지금 우리가 해서 위암 3차 단독으로 해서 지금 NDA 예정입니다. 그렇죠? 간암 1차 3상 진행 중. 그래서 지금 진행해서 이번에 결과가 나와서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NDA 예정입니다. 그렇죠? 성양낭성암. 이건 발음이 글자가 앞에 4개 있습니다. 선양낭성암. 이것도 지금 이상해서 이제 NDA 희귀의약품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큰 의미였고. 지금 문제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암 3차에 대해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선양낭성암도 답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잃은 상태죠. 그래서 그 잃은 상태에서 간암 1차가 이제 또 발표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비슷한 거죠. 늑대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늑대가 나타났어요. 세 번째, 늑대가 나타났어요. 세 번째에 시큰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루머, 악성, 찌라시들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 가보니까 이제 그 찌라시에 대해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왜 늦어졌냐? 왜 위암 3차가 안 나오냐? 보니까 답변을 했습니다. 주주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이었는데 일단 답한다고 했습니다. 위암 3차 시장이 너무 작다는 걸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투자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죠. 8개 중에서 1개가 투자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약을 만들었는데 이 수많은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3상을 해서 리보세라를 했는데 돈이 안 되네. 회사의 목적은 뭡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일단 대기. 자, 대기했습니다. 그래서 대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이 개발되자마자 바로 신청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얘기를 안 했고 주주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이었으나 언급되었으니 답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2년 만에 하는 거죠. HLB 회장께서 주주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이었으나 언급되었으니 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 안 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럼 2년 동안은 아무 말 없다가 2년이 지나서 보니까 위암 3차 시장이 너무 작다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투자자들이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날 만하죠. 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왜 그럼 지금 바로 얘기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음 어려운. 네, 선낭암. 예, 선낭암에 대해서는 표준 치료가 없고, 그래서 회사가 약간 대단히 유리하게 적응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말이 좀 이상해요. 회사가 약간 대단히 유리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적용이군요. 저기 글자가 안 보여요. 어쨌든, 얘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낭암이 지금 2상까지 했는데, 그냥 3상하고 희귀의약품으로 가겠다는 건데, 근데 희귀의약품 간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고심하다가 지금 어디로 할지, 그래서 2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거짓인지 사실인지는 이제 투자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2년 동안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좀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왜 안 했지? 예, 그랬습니다. 그랬고요. 위암 NDA를 제출하면 그 결과는 어때까? 선낭암 NDA를 둘 다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 하나를 하면, 자 못하면, 그러면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선낭암을 NDA를 이제 제출해버리면 그럼 간암은 어떻게 되죠? 간암은 병용이니까 괜찮나요? 자,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좀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나왔죠. 선낭암과 간암은 동시에 NDA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와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선낭암은 미르보세라리 단독요법이고 간암은 병용요법이다. 동시에 또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의 NDA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의문을 갖네요. 어떻게 리보세라립으로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병용요법이 또 가능하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일단은 그거를 FDA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 믿어야죠. 어쩔 수 없죠. 예, 이건 안 되는데 단독으로는 두 개가 안 되는데 한 개는 되고 한 개가 두 가지를 병용해서 하는 건 또 된답니다. 일단은 가겠습니다. 된다고 합니다. 답변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온 게 중국에서 됐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병원은 단 8곳밖에 120여 개 센터 중에 있어.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리보세라림은 고집스럽게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중국 식약청, 우리나라 식약청, 유럽 식약청에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지금 FDA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FDA만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국내 식약청 통과해봤자 관심이 없습니다. 주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목적은 주가를 올리려고 지금 모든 집중을 FDA에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많이 해야지. 근데 미국이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많이 되죠. 그 다음에 미국에 하려고 하면 중국 약이니까 미국인들이 잘 안 믿죠. 미국과 중국의 신뢰도가 없습니다. 중국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여러분 신뢰도 있으세요? 중국에 대해서 신뢰도 있나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발병자 수 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100개 중에서 한 70개는 다 상장 폐지됐습니다. 중국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재무제표 믿나요? 안 믿습니다. 저희들 주식 하시는 분들 예전에 중국 망가 중국 상장 기업들 다 헤쳐먹고 지금 다 나갔죠. 남아있는 기업들 안 믿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50%고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영업이익이 매년 500억씩 찍습니다. 근데 중국 가면 회사가 없어요. 근데 감사인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다 짜먹고 바지 사장세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당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했는데 FDA 광고를 받아들이고 수정 완료한 결과입니다. 뭐 어쨌든 FDA 근무 경험이 많은 분들을 했는데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과거에도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좋게 나왔다. 이 과거에 이렇게 이제 뭐 백인, 흑인, 히스패닉 비중이 터무니없이 축소된 이러한 프로파일 중국 당국의 승인은 가능했지만 FDA가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뭐 답변할 가치가 없다. 뭐 약이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가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예. 뭐 이 블로그도 저도 봤는데 이게
뭐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이런 찌라시가 도는 거죠. 뭐 임상은 대부분 중국에서 진행됐다. 병용 약물인 켈리맙 미국에 출시된 바 없고 중국에서 오직 2차 간암 치료제로 쓰일 뿐이다. 대부분 미국 외 지역에 쌓인 데이터셋을 FDA에서는 승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군 거죠. 찌라시가 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HLB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간암 중국 1상 이상 종료 FDA에서 3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진행한 임상인 것은 아시는지요? 신틸리맙 실패는 임상 환자 전부가 중국 환자였으며 대조군으로 기존 치료를 사용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OS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중국 정서 때문에 불화한 게 아니라 약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데이터 문제다라고 일단은 답변을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가 저도 봤는데 이 블로그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훌륭한 블로그는 아닙니다. 뭐 약 파는 블로그더라고요. 약사협회인데 약을 팔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쨌든 이런 의심이 저도 생각했던 의심을 그래도 약사협회에서 뭐 약사 관련된 기관에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 의문에 대해서 HLB가 답변하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오 그래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리보세라는 당연히 FDA 인허가 받은 내역이 없고 병용약물의 켈렐리주맙도 FDA 입장에서 무허가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무허가인데 이 둘 다 무허가를 해주겠냐? 하나도 원래 안 해주는데 두 개가 동시에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선낭성암에 대해서는 선낭성암과 요거 간암 이렇게 병용약법은 또 된다고 얘기했어요. HLB 측에서. 이게 누가 맞냐 이거죠. 한 개는 안 되는데 한 개 섞은 거는 된다. 이게 또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죠. 켈리맙 주맙도 승인해야 되고 그럼 세 개를 승인해 주는 건데 이쪽은 맞잖아요. 약 하나, 약 두 개 합친 거니까 이 약도 괜찮아야 되고 이 약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약과 이 약이 동시에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 약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켈리맙 주맙에 대해서도 따로 검증을 FDA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약을 승인을 받아서 이걸 두 개를 합친 게 승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게 승인이 안 되는데 이거를 승인해주면 이걸 두 개 동시에 승인해주는 건 안 되죠. 왜? 이거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FDA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 어렵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하니까 또 이제 미국 FDA 미승인약 모두 FDA 승인 약물이었던 아바스틴, 티센테린이 달리 두 약물 모두 FDA 미승인 약품임. 따라서 NDA가 들어가더라도 약물 모두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병행시장 진행. 이게 저도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이에 변수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으나 너무 많은. 근데 두 약물 아직 승인 받지 않았지만 FDA와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두 약물을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NDA 신청하는 것에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의 문제죠. NDA 신청하는 건 동의를 받는데 문제는 FDA에서 승인해 주겠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리보세라리브 ND, 켈리맙 주맙은 BLA로 신청하더라도 같은 부서에서 하나의 사안으로 리뷰하는 것에 FDA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임. 이에 따라 FDA는 두 약물 동시에 리뷰하고 두 약물을 같이 허가를 받아야만 환자에 투약할 수 있음을 자리. 그러니까 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좀 약간 애매하게 했죠. 예. 그러니까 둘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한 번에 하나의 약을 두 개도 안 되고 동시에 다른 약을 FDA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 약에 대해서 사전 승인가 되어야지 이렇게가 합쳐지고 얘도 승인되고 얘도 승인돼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는 그러면 총 3개가 승인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저도 고민이 되니까 여러분도 고민이 되겠지. 뭐가 맞는지는 계속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 우려되는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하냐? 과연 정말 이게 정말 안전하게 나왔느냐?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위험한 게 아니야. 중국 제약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냐? 이 약이 뭐 지금 사실이냐?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한 환자들이 이제 결과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52개월에 나온 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결과 나온 거니까 임상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답이 안 되면 다 꽝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중국 놈들 그러니까 중국이냐 미국에서 했으면
이런 부신이 안 생겼겠죠. 이거는 뭐 끝없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FDA 승인과 관련돼서 HLB에 대한 지금 논란 이슈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누구의 말도 아직 100% 확인된 바가 없죠. 왜? 일단은 첫 번째, HLB는 NDA를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되든 안 되든 일단은 NDA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자꾸 이렇게 뭐가 뭐 이익이 되고 이익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지금 신뢰의 문제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위암이 들어가든 간암이 들어가든 성형성남이 들어가든 일단은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게 우선시 되어야지 그 이후에 모든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 신뢰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조금 약간 리프레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면은 이제 유상증자 국면이죠. 좀 제가 이제 주식학개론, 재무학개론 하고 있는데 재무학개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제 그 구독자님들은 재무학개론을 다 보시니까. 재무학적으로 이제 이 기업을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재무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뭐 10개 중 뭐 9개는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진양곤 회장의 2017년 주식 수량입니다. 394만 주. 그렇죠? 지분율 10.99, 약 1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1년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425만 주. 근데 문제는 주식수가 늘어났는데 지분율은 8%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분명히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고 했는데 참여가 되면 주식 수량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내가 지금 1,000만원 투자해서 유상증자 받았으면 지금 10주에 한 주 정도 준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1,000만원 투자하면 그러면 한 100만원치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100만원을 넣으면 이제 1,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분율은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100만원을 위해서 주식을 100주 중에서 10주를 팔고 다시 10주를 받은 거니 지분율이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주식을 팔아서 다시 유상증자에 청약하겠다면. 근데 현재 지금 진양곤 회장의 주식수는 8%대로 줄어들었습니다. 3%가 빠진 거죠. 자, 이거는 빠졌습니다. 지분이 줄어들었다. 하나 팩트. 또 이현아 씨의 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92만 주에서 지금 기말 주식수가 이제 23만 주. 이상하죠, 좀. 예. 이제 무상증자까지 다 했는데도 이 무증했을 때 그때 급등했을 때 장내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장내에서. 예. 오래된 주주입니다. 친인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인척. 자, 친인척. 그렇죠? 이현아, 이현수. 예. 이현수도 보시면 지금 이제 44,000. 이현수는 그대로 있네요. 이현아는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현수 친인척 같은 친인척인데 뭐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주주 구성 현황에서 일단 제가 진양곤 회장의 어떤 지금 이 주식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럴 해저드 대표적으로 대표이사나 CEO나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해드린 겁니다. 어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주식을 팔았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얘기가 나왔었죠. 이 아저씨 예전에 알렉스 킴 팔았다고 욕 바가지 먹었죠. 그렇죠? 사전 뭐 매매 아니었냐 뭐 그런 했는데 이 아저씨 이제 없죠. 어쨌든 그 다음에 임원 보수. 예, 임원 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평균 보수가 5,800에서 1억 1,000.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남은 게 별로 없는데 임원들은 계속 돈 벌고 있다. 이게 주식학 개론에서 제가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 사진을 믿지 마십시오. 이 회사 임원진들이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를 불려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십시오. 지금 대표이사가 이제 진양곤 회장이 뭐 엄청 뭐 신처럼 받들어지는 분도 있을 건데, 받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나갈 때 주식 팔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나갈 때
월급 저렇게 늘 잘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400년 전 주식시장에서 이사진들이 주주의 편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개미 투자자의 편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HB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까? 아니에요. 유튜브 나와서 뭐 회사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편 같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이사 임원진들도 싹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 2017년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절반은 다 없어졌고요. 지금 완전히 새롭게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뭐 그거야 뭐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좋은 회사라면 좋은 약이라면 임원진들이 절대 나가지 않겠죠. 철밥통 완전히 이거 대박 나니까 주식 더 사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달라붙어 있겠죠. 근데 대거 바뀌었다.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하자는 거지 나쁘다 좋다는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면 재무제표가 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금의 변화. 자본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뭐 거의 변화가 없고요. 어차피 이게 근데 영업이익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회사가 커지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게 되고 현금 흐름이 계속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자, 이제 그러면 왜 유상증자를 했냐라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의 이건 지금 재무학개론인데 이걸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익잉여금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미약품,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의 우량기업 동아약품 이런 기업들은 바카스 팔아서 바카스 판 돈으로 리버셀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들. 그러면 동아제약이나 한미약품은 왜 리버셀업을 안 건드렸을까요? 분명히 지금 HLB라는 회사는 리버셀업을 사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그렇죠? 예. 개발권을 인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한미약품, 동아약품, 우리나라의 굴지의 제약사들,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 빅파마들은 왜 리버셀업을 안 샀을까요? 자기는 돈이 많은데 그 돈으로 계속 연구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일단은 뭐 이거 보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 했고요.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많은 돈을 지금 이 HLB는 누구 돈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돈으로 하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자기도 회사 돈으로 하지 않고요. 진양군 대주주 돈으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 돈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괘씸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회사를 잘 일으켜가지고 잘 경영해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경영할 생각 안 하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손을 벌린다는 거예요. 계속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회사에 대해서 저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해야 되는데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익잉여금, 바이오 기업이 이익잉여금이 안 나온다고 일단 기정사실로 하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해라. 대출을 받아서 해라. 회사 자산을 담보로 해서 해라. 근데 참 담보가 없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에 대해서 은행에서 미쳤냐고 돈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사채 발행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게 전환사채, 신주건부 사채가 있습니다. 야, 주식을 바꿔줄게. 우리 회사 이제 잘 되면 이자 내가 주다가 투자해. 투자하면 이자를 내가 주다가 이게 대박 나면 너 주식을 바꿀 수 있어. 지금 5만 원인데 3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줄게. 와, 1,000억만 투자해. 아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제안을 했다는 거죠.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약을 가지고 있을 때 전환사채 발행하고 신주건부 사채를 발행합니다. 좋은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도 합니다. 나중에 너 주식 싸게 살 수 해줄게. 당연히 저도 하겠죠. 생각해보시죠. 유상증자 3만원 아니라 HLB 2만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1,000억 투자하라고 하면 하겠죠. 근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아직 모르겠다. 나는 그 1,000억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약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건데? 너 그러면 3년 만기면 3년에 이자만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CB나 BW는 이자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자를 많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자도 안 줘.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죠. 지금 HLB에 투자한다는 거는 CB나 BW, 그러니까 CB, BW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증권 주세부담보 이전권은 회사 망하는 회사들이 하는 거고요. 이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지막 단계를 하면서 대주주인, CEO인
진영구 회장은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일반 증자에. 그럼 실권 되겠죠. 실권주는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뭐 모종의 뭐 전략인지 뭐 세력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깊이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작전인지 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받아서 또 전양권 회장한테 또 주는지 뭐 이렇게 서로 하는지 그런 거는 도무지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고요. 그건 모르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냥 루머이기 때문에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유상증자는 마지막 수단이다 라는 걸 알고 지금 그 유상증자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10%씩 20% 푹푹 빠집니다. 근데 왜 바로 이 간암 임상 3상 결과 발표 직전에 했느냐? 이때 해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사 잘 되고 있는 걸 보여줘야지 유상증자가 되는 겁니다. 회사 망해가는데 유상증자 하면 바로 하한가 가거든요. 간암 예를 들어서 간암 실패했어요. 임상 결과가 뭐 엉망진창으로 나왔습니다. 유상증자가 어떻게 될까요? 회사 바로 끝나는 거죠. NDA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회사 그냥 신라젠 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라젠에서 유상증자 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수준으로 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채 BW 자산 유동화 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된다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LB 주가는 42,000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루머 때문에 HLB 주가가 빠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씨, 이 좋은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주가가 이 모양 있거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식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머, 두 번째 유상증자, 세 번째 주식.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으신데 지금 이번에 주가 이거 몇 프로 빠졌죠? HLB가 26% 빠졌습니다. 아유, 훌륭한 거예요. 지금 뭔가 배우고 계신데 지금 주시장 개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면 42% 신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시장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물가지수 올라가고 있죠. 외국인 빠져나가고 있죠. 온통 피바다입니다. 지금 지금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 신저가예요. 근데 HLB 주가 좀 좋습니다. 혹시 지금 착각하고 있으신데 뭐 지금 주가 이거 빠졌다고 뭐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HLB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찍었고요. 그리고 10% 20% 정도는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 반토막이거든요. 바이오 기업 한번 가볼까요? 네. 3반은 아니죠. 3반은 굉장합니다. 22%. 셀트리온 반토막 났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솔직히 지금 고점 대비 55%. 셀트리온 헬스케어 60%. 셀트리온 제약 73%. 셀리브리 88%. TNL 바이로 63%. 신풍제약 89%. 훌륭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HLB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2년 내에 뭐 30-40% 지금 해도 42,000 해도 이때 뭐 폭등했을 때 고점 해서 지금 한 40%인데 뭐 죽을 만큼 괴로운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40%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가격은 그냥 그런대로 바이오 기업치고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트로젠, 뭐 휴젤, 앞타바이오 보십시오. 7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기업은 지금 순환 시대예요. 원래 지금 같은 이 비유동성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은 거의 쥐약이죠. 이거 뭐 88%입니다. 셀리드. 예.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했을 때 HLB의 주가는 지금 훌륭하다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익 아마 많이 나서 팔았을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익 내고 팔았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뭐 단기적으로 뭐 3만원에 사신 분은 5만원 이상만 팔았어도 50% 이상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로 이 국면에서 노련한 투자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상증자의 이슈와 그 다음에 이 지금 약의 지금까지 다양한 이 HLB에 이때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 행보들을 꾸준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예. 얘네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해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얘네들의 세력의 특징을 이해를 했던 사람들은 꽤 많이 수익 실현했을걸요. 고점에서 저도 만약에 HLB를 투자했다면 다 던졌을 겁니다. 이때. 예. 저는 이때 던졌죠, 솔직히. 예. 던졌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접근을 안 했습니다. 예.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저 자문해드렸던 분들을 다 정리했는데 다시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리버세라립이 좋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답을 안 줬어요, 당시에는. 예. 이 위암 3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선lang함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NDA 안 했다라는 답변을 그 전에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했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전히 지금 저는 신뢰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신뢰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표정을 보고 말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HLB에 대해서 신뢰가 없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국 기업 신뢰 없습니다. 저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신뢰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원양전 저도 투자해봤었거든요. 다 정리했습니다. 저도 손실 보고 정리했었어요. 신뢰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없어요.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없는데 뭐 어떻게 해. 근데 그 없는 기업도 문제는 뭐냐면 작전이 있었습니다. 2,000원짜리를 6,000원, 만원, 12,000원. 회사도 없는데 결국 상장 폐지 되긴 했으나 그 없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그 세력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급등을 시키고 해먹고 해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해먹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 자,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HLB가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약, 예. 중국 리버세라립, 중국 지금 모든 것들이 중국과요. 근데 문제는 FDA는 미국과 중국이 제일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셀트리온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지금 중국, 미국 안 좋잖아요. 이건 뭐예요? 지금 바이오 행정명령 지금 제일 안 좋은 국면이잖아요. FDA에서 중국 기업 저거 약 믿겠습니까? 아니, 중국에 있는 기업들 지금 미국에 상장된 것들도 다 안 믿고 다 내보내고, 지금 모든 기업들 다 사기다 하고, 그 다음에 환율 다 사기 조작 국가다라고 하고 있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쉽게 FDA에서 약이 훌륭하네요 승인해 주겠습니까? 약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금 승인해 줄까 말까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팩트 체크죠.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리버세라립도 마찬가지고요,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마찬가지고요. 결국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이 좀 약간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네. 여기 보시면 사자, 하이에나, 동물 잡아먹고 서로, 하이에나가 사자한테 덤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이에나 집단으로 사자랑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죠. 그 다음에 파리 지옥입니다. 계속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파리가 들어올 때까지.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이슈된 게 전세 사기, 대출 사기,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불법 개인정보. 이 인간과 이 파리 지옥과 이 사자와 이 하이에나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선량한 이 눈빛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죠.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계산을 위해서 끊임없는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려고 이 긴 시간 40분 동안 이 수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리버세라림이냐, HLB냐,
삼성전자냐, 대출 사기냐, 보이스피싱이냐, 전세 대출이냐, 전세 사기냐, 뭐 투자 자문 사기냐, 비트코인 사기냐. 비트코인도 지금 장난 아니죠. 레퍼럴 뭐 하면서 맨날 문자 옵니다. 저도 매일 문자가 와요. 매일같이 문자가 옵니다. 매일 전화가 오고요. 근데 그거를 파리지옥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이 아저씨한테 낚이면 우리가 죽는 거야. 결국 답은 뭐죠? 본인이 똑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 누구에게 하소연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너가 병신같이 당했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맞잖아요. 돈 보냈는데 뭐 보이스피싱 뭐 이미 중국에 가 있는데요. 돈은 우리나라 경찰들 잡지를 못합니다. 보이스피싱 몇십 년 동안 잡으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요. 돈도 없어요. 걔네들이 돈 이미 다 처먹고 없습니다. HLB 지금 이거 5만원에 사서 지금 42,000 된 사람 누가 돌려줍니까? 아무도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 안전한 삼성전자 사면 수익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다. 나는 삼성전자 샀으니까 괜찮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삼성전자 75,000원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9만원에 대출받아 산 사람들은 좀 깡통입니다. 무슨 의미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거죠. HLB를 투자하나 삼성전자를 투자하나 결국에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정글에서 이 약육강식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팩트 체크하고 사실 점검해서 이 개미 지옥으로 파리지옥으로 안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의심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조금이라도 전화가 목소리가 이상하면 전화를 안 받아야죠. 통화하는데 그걸 자꾸 듣고 있습니까? 갑자기 딸 전화기로 전화 왔는데 통화가 안 돼. 돈을 달래. 급하니까 어쩔 수 없죠. 보내야죠. 근데 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됐어요. 일단 무서우니까 돈 보냈습니다. 그거 하고 지금 이거 돈 벌려고 HLB 투자해가지고 내 인생 다 걸어서 돈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본인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주식 투자라는 건요, 내 돈을 다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원금 전액 손실에 대한 위험이 요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겠다, 난 해도 상관없다, 난 여윳돈이다, 괜찮습니다. HLB 투자하셔도 돼요. 다 날리면 되죠. 대신에 이게 잘 되면 리버스 LI로 진짜 FDA 승인되면 2배, 3배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안 말립니다. 괜찮아요. 원래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죠. 원래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마음껏 투자하십시오. 10배를 투자하시든 20배를 투자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분은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그냥 선량한 가정주부, 그냥 훌륭히 열심히 회사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냥 나 정말 요것만큼 쌈짓돈 이익 보려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 다음 혹시나 모를까 내가 뭔가 좀 여유가 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그렇게 생기는 여유는 없고 지금 남는 돈 아니고 앞으로 써야 되긴 한데 지금 당장 쓸 돈 아니고 1년 뒤에 쓸 돈, 이런 돈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분들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긴 영상을 지금 촬영한 겁니다. HLB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고 뭔가 엄청난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를 하면 다 사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고요. HLB가 사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또 오해하셔가지고 너씨 또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지 마시고요. 좀 정확하게 판단 좀 해주세요. 제가 HLB가 사기다라는 게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리보세라립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러하니 확률적으로 FDA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확률적으로 FDA 승인이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 안 하시면 되고, 지금 HLB 주가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훨씬 주가가 높은 상태다, 충분히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회사가 자체가 지금 현재 완전한 문제점이 있고 망하는 기업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분명히
좋은 분야로 앞으로 좋게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 만약에 사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세력들이 장난을 쳐서 주가 10만원, 20만원 보낼 수도 있다. 그거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20년 동안 장만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중국 원양자원도 상장되기 바로 1년 동안 주가 10배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없는데요. 배도 없어요. 배 다 조작이었어요. 다다다다다다 10개가 배가 한 개 배를 사진 복사해가지고 다다다다 붙였는데 그걸 보고도 믿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봐도 배 똑같은 게 사진이 똑같은데 깃발 모양까지 똑같은데 10개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투자를 해요. 그게 주식입니다. 그렇게 낚이는 겁니다. 폰지 사기, 코인 사기, 전세 사기, 모든 것들이 작정하고 하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네. 근데 사기를 당해도 상관이 없는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돈이 아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돈이라면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냥 정말 쌈짓돈 벌리면 좋은 주식을 하십시오. 정말 우량 기업 물려도 삼성전자에 물리시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뭐가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파리 지옥, 그 다음에 사자들이 울거리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이 사기꾼이 늘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지. 그렇게 살아도 사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기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무리 이렇게 주식 방송 찍는데 저도 주식으로 사기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와 진짜 이건 아니다 했는데 제가 덜커덕 잠을 했는데 그렇게 믿고 믿었던 기업이 분식회계고 회사가 없고 이렇게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10여 년 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신신당부를 드리는 거죠. 네. 분명히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방문했었는데 그 기업이 없었어요. 엘비세미코인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태양광 뭐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방심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장장 제가 몇 시간 했냐? 50분을 했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